일리노이주 하원이 밤샘 회의를 통해 제이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제안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오헤오 공항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의 기존 터미널 1에 C청사에 건설될 위성청사의 새로운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이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렌뷰의 글렌브룩 사우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한 학생의 글이 실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에 대한 학교 측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즉각 휴전과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음교회가 내달 2일 주일 오후 5시 30분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및 김재경 목사 취임식을 갖습니다. 초대 목사로 취임하는 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 수만 명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돈을 써서 막았다는 의혹의 형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미국 대선의 판도까지 배심원단 12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카고 스테이크하우스 6곳이 세계 101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포함돼 화제입니다. 오렌지 수출 1위 국가인 브라질이 기상 악화 피해를 본 데다 감귤나무에 치명적인 감귤 녹화병까지 번지면서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유아기부터 5세까지 정기적으로 땅콩 제품을 먹이면 청소년기까지 땅콩 알러지가 생길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들이 밤샘 회의를 통해 제이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제안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주말 일리노이주 상원을 통과했죠. 프리스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부터 장애인, 퇴역군인, 보살핌이 필요한 연장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일리노이 주민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 초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예산연설에서 식료품세 철폐를 촉구한 바 있죠. 여기에는 1%의 세금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계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에 2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오기 위해 스포츠 베팅 운영자에게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 세금 공제안도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이 약 5% 인상되며 공립학교, 공무원, 대학 직원 및 교사의 퇴직 시스템에 대한 장기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지불이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부과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지사가 주 예산안에 서명하면 새 예산은 7월부터 발효됩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오헤오 공항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의 기존 터미널 1에 C청사에 건설될 위성청사의 새로운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항공사 및 공항 경영진과 함께 연단에 선 존슨 시장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확장이라며 시카고시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위성청사원에는 새로운 게이트 라운지, 소매점, 좌석 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채광창 지붕과 플로팅 워크웨이도 마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헤어 21 터미널 구역 계획으로 알려진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요 구성 요소로 오헤어 공항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9개 새로운 탑승구를 추가하고 제2터미널을 철거한 후 새로운 글로벌 터미널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카고시와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 3일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소유한 기존 터미널 사이에 새로운 국제선 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에 합의했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항공사가 일부 자금을 지원했으며 약 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지난해 3월 여러 개의 임시 유료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위성 청사는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이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또 주파수 사용권을 4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 달러 상당의 부채가 포함되는데요.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 고객들을 인수하게 됩니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또 기지국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글랜뷰의 글랜브룩 사우스 고등학교 GBS 졸업 앨범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한 학생의 글이 실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2023-2024년 졸업 앨범에 실은 하마스 무장 세력의 잔인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학생은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팔레스타인의 한 일을 받고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기뻤다고 적었습니다. 이 졸업 앨범이 배포될 때까지 학교 측은 이런 글이 담긴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랜브룩 고등학교 225학군 교육위원회가 어젯밤 개최한 이사회 회의는 반유대주의적이라며 졸업 앨범에 실린 이 인용문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졸업 앨범을 감독한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시카고에 따르면 225학군 학생인 클레어 아이젠슈타트는 누군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졸업 앨범에 실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학부모는 그들은 지금 225학군이 테러를 지지하고 증오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이사회는 연감 인용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225학군 교육위원회 부교육감 피터 글로아키는 이러한 발언은 우리 학생, 교직원, 커뮤니티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몇 주 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실종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앞면이 파괴됐는데요.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지점 근무자를 포함해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의 충격으로 1층에 내려앉았고 또 건물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수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00년 전쯤에 지어졌으며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인 영스타운의 랜드마크였습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지난 토요일 25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는 퍼레이드가 열렸죠. 이날 퍼레이드는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중서부지회가 주관에 열린 것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과 또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전후회 기수단과 재미시카고 해병대 전후회, 6.25 참전용사 전후회를 비롯한 다양한 향군단체들이 참여해 독립전쟁을 비롯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한국전, 걸프전 등 수많은 전쟁에서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한미 상호 간 이해와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이날 퍼레이드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풍물학교가 참여해 미국과 한국의 국기를 흔들며 행진하고 또 멋진 전통 공연과 더불어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는데요. 제향군인의 미 중서부지회 측은 이번 행사는 제향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지고 또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큰 뜻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음교회가 내달 2일 주일 오후 5시 30분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및 김재경 목사 취임식을 갖습니다. 김재경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새 마음 교회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날 예배는 새마음교회 임시목사인 미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임현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며 기도회 인디애나 은혜 한인장로교회 담임 조은성 목사, 찬양의 새마음 여수른 연합 성가대, 교회 설립 선포와 서약 공포의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 목사 권면의 스커케 한인교회 명병헌 은퇴 목사, 회중 권면의 여수른교회 전성철 목사, 축도의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 서도건 목사가 각각 맡아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세워진 거는 2022년 11월 달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청빙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감사 예배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 맞다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저를 보내셨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받아들였고 일단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 설교는 새마음교회 초대 목사로 취임하는 김재경 목사의 부친이기도 한 한국강변교회 김창선 은퇴 목사가 맡아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강성로 장로와 김재경 목사의 딸과 아들인 김재희 자매와 김태희 형제가 플룻 연주와 찬양으로 예배의 은혜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셨고 저의 소식을 듣고 가족을 보고 싶어 하셔서 방문하셨고 또 이 좋은 기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설교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아마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인디애나에서 신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목사는 지난 1월 새마음교회 부임에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김 목사는 새마음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착하고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알아가고 서로 인내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갖는 것. 그래서 어떤 이제 건물을 세운다거나 조직을 어떻게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성도님들이 아마 다양한 배경에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 확인을 하고 그 위에서 비전을 세우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발견해 나가기를 지금 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음교회는 매주일 12시 30분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여수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창립 감사 예배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224-304-44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같이 체험하고 살기 원하고 있고 저는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으시는 분들 관심이 있거나 또 관심이 없어도 어떻게든 참여하시게 된다면 바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 수만 명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접속 중단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다운디텍터 자료를 인용해 어제 저녁 스타링크 서비스 장애 보고 사례가 41,393건에 이른다고 전했는데요. 즉각 대응에 나선 스타링크는 약 1시간 만에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3,058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 중이죠. 스타링크 서비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3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가 군 부대 간의 통신과 드론 공격 등에 활용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시카고 스테이크하우스 6곳이 세계 101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 1880년대 시카고 타운홈을 개조한 인기 스페인 스테이크 하우스는 전 세계 14위, 미국 내 순위 2위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런던의 어퍼 크러스트 미디어 하우스가 이달 발표한 세계 101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리버노스의 214 웨스트 1위 스트리트에 위치한 바스크풍의 찹하우스인 아사도르 바스티안이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사기관에 따르면 편집자들은 육질 및 고기의 선택, 또 서비스, 제품 지식, 온라인 입지, 와인 리스트, 레스토랑 인테리어 디자인 등 8개 주요 기준에 따라 상위 101개 레스토랑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 시카고의 아사도르 바스티아는 14위로 미국 스테이크하우스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바스크식 그릴 기술과 현대적인 미학을 훌륭하게 결합해 캐주얼한 모임과 특별한 날 모두에 완벽한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스테이크하우스는 시카고의 상징적인 건물인 플레어하우스 안에 있으며 2023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또한 리버노스에 위치한 바자미트가 39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밖에 풀턴 마켓 디스트릭에 위치한 스위프트 앤 선스가 62위에, 리버노스에 위치한 바베트가 67위, 역시 리버노스에 위치한 GT 프라임이 75위, 깁슨스 이탈리아가 80위에 올랐습니다. 오렌지 수출 1위 국가인 브라질이 기상 악화 피해를 본 데다 또 감귤나무의 치명적인 황룡병, 감귤 녹화병까지 번지면서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오렌지와 비슷한 만다린으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감귤도 만다린의 한 종류입니다. 어제 뉴욕 ICA 선물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4달러 9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거의 2배의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은 세계 2위 오렌지 생산국인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친 2022년 말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도 매우 안 좋아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오렌지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오렌지 주스 산업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아기부터 5세까지 정기적으로 땅콩 제품을 먹으면 이후 수년간 땅콩 제품을 섭취하든 안 하든 청소년기까지 땅콩 알러지가 생길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조지 D. 투아 교수팀은 오늘 미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월간 온라인판에서 유아기에 땅콩을 섭취한 것이 이후 땅콩 알러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지원한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진 메리조 소장은 이 결과는 땅콩 섭취 지침에 따라 유아기부터 땅콩 제품을 먹이면 이후에도 자녀를 땅콩 알러지로부터 지속해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으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에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47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59도, 습도는 85%, 바람은 북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